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입니다. 2025년 5월 12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상권 장악을 위한 도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한 전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 대법관은 DJ 시대에 임명받은 대법관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충고를 했습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처럼 사법부 독립을 꼭 지켜내야 된다 하는 아주 힘있는 힘찬 주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 조선일보의 김윤덕 기자가 만난 사람이라는 그런 난에서 지금 발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직격한 이용우 전 대법관. 이분은 원래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대법관 중에서도 소신이 너무 뚜렷하다 할 정도로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하고 그리고 많은 법원장을 역임하고 그리고 대법관으로 승진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요지는 그거죠. 선거법 이번에 판결한 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판결을 이걸 갖다가 무슨 몇십만 쪽 읽어봤냐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했다는 거예요. 이 민주당이 이거는 정치 공세라는 겁니다. 선거법이란 건 신속 판결이라 하라는 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 더 늦었다 이거야. 이 재판을 늦게 한 자가 누구냐 이거야. 이게 이재명이라는 자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이 기록 6만 쪽을 다 읽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기록을 6만 쪽 다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거 읽고 하는 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용우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법관을 지낸 법조계 원로입니다.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법관 좌파 정권 시절에 대법관을 지낸 법조계 원로입니다.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법관이지만 이념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기소된 간첩 사건도 무죄로 판결했다가 군부 정권의 핍박을 받기도 한 분입니다. 2년에 한 치도 이끌리지 않는 원칙주의자로 신임을 받아온 그가 사법부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다면 대법원 판결을 제2의 내란이니 사법 구태타니 하는 그런 식으로 맹공해 가지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 이거는 상권 분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 침해다 이렇게 대받아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는 법관회의를 소집한 이 법관회의란 건 말이 법관회의지 이거는 뭐냐면 국제인권법 우리 법의 후신인 국제인권법 회원들 그 법관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소위 임원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회의입니다. 이것을 소집한 일부 판사에 대해서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기막힌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 판사들, 이 정치 판사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탄을 했습니다. 지금 김윤덕 기자가 이 소위 인터뷰를 했는데요.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졸속 판결이라든가 정치 판결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히 판결한 것은 맞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하고 법 취지에 부합한다. 공직자 선거법에서 633 원칙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다.
임의로 규정된 게 아니고 강행을 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이다 이거예요. 선거법 사건은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못을 딱 박아놨다 거기다. 그래서 국회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왜 엉뚱하고 딴소리 하느냐 이 민주당아 이 소리입니다. 예,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왜 딴소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김윤덕 기자가 질문을 또 합니다. 일부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선고를 밀어붙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냈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재판을 누가 지연시켰냐 이거야. 자기들이 지연시켰지 않냐 이거야. 이재명이가 지연시켰지 않냐 이거야. 온갖 꾀를 부려가지고 지연시킨 거 아니냐 이거야. 소위 법꾸라지 꾀를 부려가지고 말이죠. 하급심 판사들이 9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 있는 재판을 2년 6개월이나 끌은 건 누구냐? 1심을 배당받은 첫 판사는 길도 잡지 않고 질질 시간을 끌다가 사표를 내버렸고 이게 강규태라는 자입니다. 다음 판사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다시 5, 6개월이 걸렸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은 이 공직선거법 이분은 한 판사라고요. 이분은 한성진 판사인데도 열심히 해서 1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분은 국제인권법 출신인데도 불구하고요. 정평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심판하는 사람이다. 소신형이다. 이렇게 돼서 정치판사 그 클럽에는 들어있지만 정치적 판결을 가장 멀리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2심도 빨리 하는 척하면서 지체를 시켰지 않냐 이거야. 1심에서 증거조사 사실심리를 거의 다 해놓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일도 아닌데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하는 특혜까지 받았으면서도 재판을 서두르지 않은 탓에 대법원의 심리기간을 잡아먹은 거 아니냐. 고등법원이 지금 정재호 판사, 최이슬, 최은경, 이예슬 있는 그곳에서 바로 시간을 잡아먹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사실심리를 1심에서 다 해놓고 증거조사도 다 해놨기 때문에 오래 걸릴 일도 아닌데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하는 특혜까지 받았으면서도 재판을 안 서두르고 일부러 질질 끌으면서 대법원의 심리기간을 잡아먹은 게 누구냐? 바로 고등법원 정재호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죠. 이거를 그럼 바로잡기 위해서 대법원이 상고심을 신속히 진행했다는 뜻이냐.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법원이 상고심을 신속히 진행했다는 뜻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잘 모르지만 너무 얌전한 선비 같다. 이렇게 표현한 이 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잘 모르지만 한참 후배되니까 잘 모르겠죠. 이분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이용우 대법관은 경북 사대부고를 졸업하고 일찍이 경북 사대부고를 졸업하고 64년도인가 아마 고시를 합격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선배가 되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 잘 모른다. 너무 얌전한 선비 같다. 선비 같다. 너무 얌전한 선비 같다. 1, 2심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재판을 지연시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그랬어야 했단 말이지. 유무죄 결정은 그 판사의 정권이고 대법원이 절대 개입할 수는 없지만 선거법 강행 규정에 맞게 신속하게 하느냐 못하느냐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 왜 빨리 안 하느냐. 왜 선거법을 강행 규정에 맞춰서 633으로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언질조차 재판 개입으로 비칠까 봐 조심하다가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니까 법대로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게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가 634 원칙에 따르면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부터 3개월 뒤인 6월 25일까지만 결론을 내면 되는데 이를 너무 앞당긴 건 아닐까라고 하니까 대선이 6월 3일이고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하니 그 전에 선고했다고 본다. 정당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올 것에 대비하라는 뜻에서 국민에겐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뜻에서다. 대선 후 판결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나라가 얼마나 큰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냐 이거야. 대선 이후에 말이죠. 네. 대선이 6월 3일이고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니 그 전에 그래서 선고했다고 본다. 이런 얘기 이겁니다. 네. 633 원칙은 당선자에게 적용된 것이지 낙선자였던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딱 한마디로 딱 잘랐습니다. 그거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No, good 이것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은 그건 민주당이 하는 소리 그런 논평에 좋은 소리 합당한 소리일 거다 이거야.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럼 6만 쪽이나 되는 재판 기록을 대법관 12명이 다 읽지도 않고 내린 졸속 판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런 주장에 일반 국민은 참 솔깃할 것이지만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가 없다. 쟁점과 관련된 범위만 살피면 된다. 특히 이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법률적 쟁점이 주가되어 있지 않냐. 이를테면 허위사실 공표를 어떤 기준으로 판결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 판례에 부합하느냐 위배하느냐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열흘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으로 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언어도단이다. 웃기는 소리다 이거야. 열흘만도 길다면 길 수도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 판례에 부합하느냐 위배하느냐만 보면 되는 거지. 누가 그걸 다 읽어보라고 그랬느냐 이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네. 아주 시원시원하게 지금 이영우 전 대법관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필 대선을 앞두고 나온 판결이라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정치권에서 공격을 받을까 봐 눈치를 보면서 2년 6개월이나 재판을 지켜시온 하급심 판사들이야말로 그자들이야말로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니냐. 오히려 하급심이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니냐. 시간을 끌어가지고 2년 6개월이나 시간을 질질 지연시켜온 하급심 판사들이 정치한 거 아니냐 이거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한 대법원이 뭘 잘못했다는 거냐.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자가 유력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하다면 해야지. 오히려 대선 전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일이다 하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질문을 했습니다. 헌법 116조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데 선거운동 기간 대선 후보를 재판에 나오라고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하니까 그건 당사자가 자초했지 않냐. 이재명이가 자초한 일 아니냐. 재판을 받고 있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출마했다는 것은 그런 번거로운 일까지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냐 이거야. 재판이 대선 기간까지 이어지도록 지연시킨 본인 잘못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이 대선 기간까지 이어지도록 지연시킨 본인의 잘못이 매우 크다. 이재명이 잘못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대법원 이 상고심을 문제 삼아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소집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기가 막히다 이거야.
자기가 속한 조직의 최상층부인 대법원, 그것도 대법관 어느 한 명이 내린 판결도 아니고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0명이 다수 의견으로 내린 판결이 정치 개입이냐 이거야. 그게 졸속 재판이냐 이거야. 말이 되는 소리 하느냐 이거야. 그들은 왜 대법원 판결이 정치 개입이라고 단정하는 정치권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느냐 이거야. 이 참고로 이 전국 대법관 회의, 이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는요.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는 좌파 국제인권법 출신들이 지금 전부 다 임원들을 갖다가 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과거에 그 죄 없는 훌륭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을 죄를 엮어가지고 이 김명수가 한 그 김명수 휘하들 이 국제인권법 이거하고 우리 법은요 그 초대 창설 멤버가 누구냐면 창설한 사람이 바로 김명수입니다. 좌파. 지금 그 좌파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역사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대법원 이들 국제인권법 애들 그런 애들이 많은 애들 그런 그 소위 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소위 이 대법관회의 대법관이 아닙니다. 전국 법관회의 말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 하니까 제법 뭐 진짜 대표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전부 국제인권법들이 그 대표를 다 하고 대부분이 하고 있어요. 이걸 열어야 한다면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민주당을 먼저 규탄하는 회의가 돼야 그게 정상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이건 거꾸로 하고 있지 않냐. 죄 없는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내몰아치고 대법원장 위에 상급 대법원장 그 법관회의 대법관회의 대법관 전원합의체로 한 재판관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하는 건 이게 정치 재판치고 참 더러운 정치 재판 아니냐 이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건 참 더러운 일이죠. 예. 기가 막힌 일이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조직의 최상층부인 대법원 그것도 대법관 어느 한 명이 내린 판결도 아니고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0명이 다수 의견으로 내린 판결이 정치 개입이라고 하고 졸속 재판이라고 하는 이자들 전국 대표 법관 대표회의 소위 국제인권법 그 출신들 이자들 말이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들은 왜 대법원 판결이 정치 개입이라고 단정하는 정치권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을 파괴하느냐 이런 얘기죠. 저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김명수 때도 그 알죠? 이 무슨 뭐 판사인가 이 문제를 제기해 전부 국제인권법들입니다. 해가지고 전국 법관회의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정치 재판을 해서 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내쫓고 구금까지 시켰다가 나중에 다 무죄됐잖아요. 전부 다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죄 없는 훌륭한 정말 대법원장을 이렇게 갈아치우더니 또 이번엔 더 가혹한 짓을 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인권법 했다는 다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 다 났어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열어야 한다면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민주당부터 규탄하는 회의가 돼야 그게 정상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김윤덕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법관 전국 법관 회의 대표자 회의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이거 국민들이 속죠.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전국 대표자 법관 대표자들이 모인 모양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자들이 전부 다 이념분자들이에요. 국제인권법 출신들이 그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회의 결론이 구속력을 갖느냐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대법원과 대법원장을 망신시키려는 것뿐이다. 망신시키려는 것뿐이다. 대법원과 대법원장을 망신시키는 것뿐이다. 이게 얼마나 나쁜 태도입니까? 이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이거는 실체를 다 전부 다 해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멤버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 가지고 밝혀야 됩니다. 왜 안 밝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8년 전에 일부 판사가 주도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정치권과 손잡고, 정치권이 민주당이죠. 김명수가 정치권과 손잡고 양승태 대법원을 흔든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시각도 있다. 딱 하니까 그때도 젊은 정치 판사들이 앞장서서 양승태 대법원을 공격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3명이 주도해가지고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명목으로 양승태 대법원을 공격했고 사법부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가 자행됐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민주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국회의원 된 거 아시죠? 이뭐라는 자 말이죠. 예? 청와대로 법제처로 다 들어갔다 이게 권력기관으로. 그 전철을 지금 똑같이 밟고 있다. 이게 비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협조 아래 사법부 길들이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셨죠?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우 전 대법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든 김명수는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파괴하는 데 적극 협조한 대법원장이다. 그때 사법부의 독립이 얼마나 짓밟혔냐 이거예요. 당시 기소된 사람들을 훗날 대부분 다 무죄를 받았다 이거예요. 정치 판사들이 실체도 없는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해서 법원을 망가뜨린 거다 이거예요. 나쁜 자들이다. 대부분이 그런 파기자판 선고를 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내가 현직이었다면 대법원이 형량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파기자판을 주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파기자판을 했어야 한다. 후폭풍이 대단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건이 벌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국가에서 보조받은 434억도 내토내야 된다 이거야. 토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만큼 중대한 거짓말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관건인데 어느 쪽이든 대법원이 스스로 종집을 찍었다면 이런 혼란은 막을 수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했어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송심 재판부는 결국 대선 이후로 재판을 미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법이 정치 권력에 무릎을 탁 꿇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등법원 정재호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우리는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대법원이 정치 권력의 무릎을 파기환송을 했으면 고등법원에서 7부에서 말이죠. 재판 일자를 5월 15일 했으면 했어야 됐는데 한 달 뒤로 한 거는 이재관 재판장 부장판사는 정치 권력의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이 정치 권력의 무릎을 꿇은 거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대통령이 형사상 소출을 다룬 헌법 제84조 쟁점이 될 텐데요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하급심 재판은 못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하급심 재판을 받으러 법원을 드나들 수 있겠나. 더구나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벌써 통과시켰지 않냐. 앞으로 3권이 한 사람 손에 달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무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무서운 세상이, 공포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럼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어떤 압력에도 사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의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시기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씨가 추앙받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할 소리 다 하면서 꼿꼿하게 사법부 독립을 지켰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거야의 도발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낸다면 그에 못지않게 추앙받을 것이다. 혼신의 힘으로 버텨야 한다. 딱 말했습니다. 중앙지법원장 시절에 이른바 총풍 세풍
등 정치권 압력 때 후배 판사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고 하던데요. 내 얘기는 할 필요 없다. 김대중 정부 때 대법관에 임명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좌파를 옹호하고 우파를 배척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매우 조심한 사람이다. 조심한 사람이다. 좌파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한 대법관 퇴임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용우 대법관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한 대법관 퇴임사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회주의는 달콤하고 정의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사상이다. 나 또한 사회주의적 사고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재판에도 반영했다. 몇몇 판결은 이념단체들에서 거세게 비난받았지만 어느 쪽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했는지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믿는다.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인터뷰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하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의 말씀, 이 말씀이 국민들이 거의 4분의 3입니다. 진짜로 떠들고 해서 부풀려서 지금 이런 수작들이지 결국은 이런 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 답 아주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용우 변호사는요 1942년 경북 의성 출생입니다. 경북 사대부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6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구지방법원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을 거쳐서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 시절에 정관예우 방지를 위한 특별재판부를 도입했고 수원지법원장 시절에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변호사 면담 규정을 만들어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저서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라는 책을 냈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고문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네, 이 사법부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대로 물러서는 안 된다. 이들의 협박 위협에 절대 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김병로 대법원장처럼 추앙을 받는 훌륭한 대법원장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